안녕하세요, 풀장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프로젝트는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운영해보기입니다. 사실 이제 한 번쯤 나만의 게스트하우스 또는 제주도에 또는 더 해외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들을 또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아마 이제 2017년쯤에 효린의 민박이 한번 이제 제주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막 다룬다라는 기사를 접하고, 나도 한번 제주도에 살아보고 싶다. 제주도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무작정 하게 되고 제주도를 내려가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언제 했었냐? 아마 2017년쯤? 저는 이제 그동안 게스트하우스를 한 번도 머물러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4월쯤에 이제 처음으로 그 제주도를 내려가게 됐고, 하도 주변에서 이제 게스트하우스 얘기하니까 나도 한번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러 봐야지 하고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잤었을 때 저도 들었던 생각이 너무 무섭다.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첫날 밤에 잠을 잘 때는 진짜로 제가 제 소지품을 이렇게 껴안고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쳐가지 않을까? 다음날 일어났더니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밤에 잘 때는 이제 저도 좀 편해졌고, 그냥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식사와 술 한잔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한번 참여를 해보자. 그래서 식사를 하고 술 한잔을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제가 만나왔던 사람들을 보면 늘 정해진 범위 안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새로운 분야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세계 여행을 다니고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 대학생, 자영업 중에서도 진짜 별의별 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뭔가 이곳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게스트하우스의 뭔가 매력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좀 내려왔던 것 같아요. 주말마다 진짜 토요일 날 오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일요일 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마음에 드는 계야의 사장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장님이 자기는 이제 이 게스트하우스를 한 2, 3년 정도 했는데 접고 서울을 좀 갈 생각이다. 사장님, 그러면 제가 한번 운영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도 그걸 좋게 봐주셔서 어떻게 보면은 4월에 처음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고 5월 동안 이렇게 가다가 6월에 계약을 해서 시작을 한 거죠. 게스트하우스다 보니까 비용이 얼마 들었냐? 이런 질문들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제 보증금이 있고 권리금이 있고 연세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좀 특이한 게 월세로 내는 게 아니고 1년치의 세금을 월세를 내요. 그게 이제 연세인 거죠, 연세. 그래서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이다 하면은 연세는 1200만 원을 먼저 내놓는 거죠. 그게 제주도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는 거의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때의 룰이, 또는 그런 임대를 할 때의 룰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1000만 원짜리도 있었고 2000만 원짜리도 있었는데, 이제 제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다 보니까 보증금이 이제 3000만 원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곳을 제가 이제 물려받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권리금 쪽으로 시설 사용에 대한 걸 그냥 싹 다 받았습니다. 그게 또 한 3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월세가 이제 300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치가 3,6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대략 이제 합치면은 한 1억 원 정도 가까이가 초기 투자금이었었던 거죠. 제가 운영했던 게스트하우스의 특징은 또 어땠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렇게 잠시 이제 사진들 이렇게 뿅 나오고, 여기 뿅 나오고, 여기 뿅 나오고, 이제 요런 곳을 운영을 했는데, 제가 일단 좋았던 거는 첫 번째가 이효린의 민박 근처, 그러니까 애월이었습니다. 애월. 나름대로 이제 그때 당시엔 가장 또 핫한 지역이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바로 창문을 통해서 바다가 다 보였습니다. 그게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바다 보면서 아침에 커피 한 잔 탁 먹으면서 그 노랫소리 들으면 정말로 그게 되게 많이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한 게, 사업을 이제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힘들 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만두기가 저도 쉽지가 않다 보니까 잠시 좀 여행을 좀 가봐야겠다 해서 갔던 곳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다 보면서 멍 때리고 커피 먹는데 그게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두 번째 좋았던 거는 그냥 바로 바다가 보였던 거. 그리고 보통 게스트하우스 하시면은 그 도미토리 룸을 많이 생각하세요. 뭐 4인 1실, 6인 1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제가 운영했던 곳은 2층은 2인 1실이었습니다. 2인 1실에 룸이 4개가 있어서 사실 혼자 와도 편히 머물 수 있었고 그냥 지인들과 와도 2인 1실이었기 때문에 그냥 좀 괜찮았었던 거. 그래서 부모님도 오셨었는데 상당히 좀 만족하고 돌아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제로 손님들은 꼭 커플들만 오시거나 뭐 친구들끼리만 아니고 진짜로 가족 단위로도 이렇게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매력 있는 구성이었고 3층은 이제 도미토리 룸으로 여성분들 6인 1실, 남성분들 6인 1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1층은 또 뭐 3, 4인실 있어갖고 좀 공간 구성 자체가 좀 다양하게 해볼 수 있어서 좀 괜찮았다. 그 앞에 게스트하우스의 정원이 한 1, 200평 되는 정원 공간이 있어갖고 그냥 거기서 뭔가 이렇게 바베큐 파티를 한다거나 여름에 또 보면 거기에서 캠핑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또 되게 멋있었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제가 있었다는 거? 죄송합니다. 그럼 수익은 어땠냐? 실제로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시기가 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아시다시피 이제 성수기의 시작입니다. 6, 7, 8, 9 생각보다 10월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더라고요. 막 그냥 그때가 한창 이제 제주도에 대한 붐이 불 때라 6 오픈하자마자 7, 8, 9, 10이 거의 만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로 따졌을 때 보면 한 2, 3천만 원씩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발생했던 거. 그래서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성수기 시즌은 괜찮다. 그리고 이제 스텝 비용이 나가는데 사실 이제 제주도에 있는 약간 이런 스텝 문화가 스텝 비용을 이렇게 많이 책정한 부분은 아니고 보통 이제 숙식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면서 그냥 그 손님에 대한 기본 응대를 해서 스텝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뭐 무료로 하는 게스트하우스도 많았던 것 같고 저는 그때 그래도 한 2, 30만 원씩 이렇게 줬는데 그 부분이 그냥 그래도 그 제주도의 어떤 스텝 문화에서는 그냥 또 어느 정도 줬던 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것저것 아무리 떼더라도 수익이 그래도 꽤 많이 남았죠. 뭐 500, 100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남았으니까 성수기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다. 근데 이제 확실히 이런 여행업은 비수기 이슈가 있습니다. 그 1년 동안 이 비수기를 어떻게 내가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당장 11월 달, 12월 달, 뭐 1월 달, 2월 달 이렇게 비수기 시즌이 되니까 손님이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당연히 매출이 좀 줄게 되고 제가 한 다음 해인가에 2월 달쯤인가 제주도에서 한번 이제 좀 살인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갑자기 손님이 뚝 끊겼던 것 같아요. 이게 유난히 좀 신기한 게 서울에서는 뭐 이런 사건, 사고가 나더라도 그게 뭐 서울을 가지 말자 막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도는 살인사건 같은 거 한두 건이 나면 갑자기 제주도를 가지 말자 막 이런 이슈들이 좀 맞물려서 갑자기 관광객이 또 끊기고 제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하나는 청소가 생각보다 너무 힘듭니다. 저는 사실 쉬려고 좀 갔던 것도 있는데 손님들이 보통 이제 한 10시 정도만 되면 이제 체크아웃을 해요. 체크아웃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인 하는 시간이 한 3시, 4시 정도 이제 이렇게 이제 체크인을 시작을 하는데 그 사이에 한 5시간이 비는 시간에 진짜 청소만 했어요. 정말로. 저는 사실 청소를 좋아하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청소라는 부분을 하게 된 게 저는 그렇게까지 사실 게스트하우스의 청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하고 놓쳤던 거지만 손님이 한 분 이제 그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셨는데 그 화장실에 좀 변기 밑에 머리카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환불을 하고 이제 컴플레인을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저도 많이 조언을 그때 이제 받다 보니 야, 그런 건 상당히 불쾌한 거다. 그러니까 주의를 좀 해야 된다. 뭐 게스트하우스에 오는 손님들도 어쨌든 청결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루 청소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를 싫어하시는 분들 이건 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변기도 그렇게 많이 막힙니다. 손님들이 나가고 나면 변기를 열면 막혀 있어요. 많이 뚫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그 청소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숙소나 여행업을 하실 때는 진짜 이 청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어려웠던 건 이제 손님들이 약간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그 여자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남자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멀쩡할 땐 괜찮은데 술을 먹으면 꼭 실수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손님들 중에 술 먹고 여자 손님 방에 막 들어간다든지, 또 이게 또 반대로 여자 손님도 남자 방에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이제 막 사건 사고들, 그게 또 밤에 되게 예민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한 제가 3-4번 불렀던 것 같아요. 경찰도 와서 막 싸우는 거 막 이렇게 달래고 막 이렇게 막 남자분 여자분 가면 막 잡아내고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여행업이라는 것 자체가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도에 한번 태풍이 왔어요. 그러면 오는 비행기도 못 오고 떠나가는 비행기도 못 나가죠. 그래서 그때 한번 한 2-3일 정도 그 제주도에 공항이 태풍이 많이 불어서 비행기가 안 떴던 적이 있어요. 주말 동안. 이런 날씨 변수도 상당히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살인사건이나 이런 제주도 자체에 사건이 터지면 또 방문객들이 감소하니까 또 그때도, 그러니까 저도 하면서 무슨 일을 겪었냐면, 하나는 그런 이제 살인사건이 있었고, 하나는 난민 사건이 있었어요. 제주도 쪽에 뭐 난민들 들어온다 뭐 해서 막 그때 한창 그런 거 있었고, 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또 한국 관광객들 어떠한 반발 뭐 이런 것도 있으면서 또 막 있었고, 뭐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건 뭐 좀만 이제 괜찮아지겠지 하면 그런 또 중간에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막 돈을 막 꾸준하게 벌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할 때는 이제 서울 사람인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전입신고도 했어요. 실제로 제가 전입신고도 하고 거기서 이제 좀 지내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오픈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종합적으로 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드리면, 뭐 한 번쯤은 정말 다들 뭔가 해외에 어디에 뭐 나만의 펜션, 뭐 빌라 이런 것들을 좀 꿈꾸고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게스트하우스를 한번 운영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굳이 직접 하실 필요 없다.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 차라리 그 돈을 갖고 그냥 놀러 다녔었으면, 사실 이런 거는 직접 하기보다는 놀러 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휴양지는. 그리고 좀 아쉬우니까 제주도에 있으면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는 제주도에는요 기름값이 모든 주유소가 다 똑같아요. 전 이거 되게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서울만 해도 사실 주유소끼리도 경쟁이니까 여기하고 이 기름값이 조금 다른데 제주도는 다 똑같아요. 좋게 보면 뭐 그냥 굳이 비교 안 해도 된다는 건데, 나쁘게 보면 이런 단합이 돼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팁은 제주도에 백화점이 있다 없다? 정답은 없다예요. 제주도에는 백화점이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제주도 살이하면서 좀 제가 신기했던 거는, 제가 그 에어컨을 수리하기 위해서 자, 오늘의 프로젝트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삼행시. 제주도 제. 제가요 주. 주인이 아닙니다. 도.